결혼 1주년을 맞은 며느리에게 100만 원짜리 금반지를 선물했는데 돌아온 건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만두 3개가 전부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SNS에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인증샷을 올리면서 말이죠.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무시와 모욕이 터진 순간이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박순희 할머니는 이 모든 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복수를 계획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뿐인 아들 현우가 결혼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수연이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처음엔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30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거든요. 그런데 점심으로 나온 건 컵라면이었어요. 그것도 물도 제대로 안 부어서 면이 딱딱한 채로요. 수연아, 다른 반찬은 없니? 어머니, 요즘 바빠서 장을 못 봤어요. 라면이라도 드시죠. 그때는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추석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온갖 정성을 다해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차례 지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배달 음식 시킬게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젓가락도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손자 지훈이 돌봐달라고 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날이에요.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설거지에 빨래까지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어머니, 다음에 올 때 우유랑 기저귀 좀 사다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면서 시댁 방문을 한 달째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감기가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SNS에는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호텔 브런치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는 한 끼에 10만 원씩 쓰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컵라면이라니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한테 불평하면 가정에 불화만 생길까 혼자 속만 끓였어요. 그러던 중 결혼 1주년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평소 액세서리를 좋아한다는 걸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슈퍼 수입을 아껴서 100만 원짜리 18K 금반지를 샀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는 정말 예쁜 거였죠.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으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결혼기념일 전날 서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수연아, 내일이 너희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래서 선물 좀 가져왔지. 며느리 눈이 번쩍했어요. 선물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를 열자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진짜 예쁘다. 어머니, 이거 많이 비싸죠? 아이고, 비싸고 싼 게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 예뻐서 산 거지. 며느리가 반지를 끼우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악몽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점심 드시죠?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5분 후에 가져온 건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냉동만두 3개가 전부였어요. 김치 한 조각, 물 한 잔도 없이 말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품의 컵라면, 정성스런 차례상의 배달 중국집, 하루 종일 육아와 집안일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심부름까지. 그리고 이제 100만 원 반지에 냉동만두 3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이게 점심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간단하게 먹거든요. 어머니도 드세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자기 만두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손가락에는 제가 방금 선물한 반지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어제 SNS에는 친구들과 함께 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을 올렸던 게 생각났어요. 한 접시에 3만 원짜리 파스타를 말이에요. 저는 그 만두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하나 입에 넣었는데 차갑고 질척거려서 토할 것 같았거든요. 배가 불러서 그만 먹어야겠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맛없냐고요? 냉동만두가 맛있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제대로 데우지도 않은 걸. 아니야. 그냥 배가 불러서.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자기 만두를 다 먹더니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그리고는 제가 선물한 반지를 자랑이라도 하듯 손가락을 펼쳐보며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면했어요. 이게 정말 그동안 정성으로 대해온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모욕감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어요. 100만 원이면 저희 슈퍼 한 달 수입의 반이에요. 그걸 모아서 선물했는데 냉동만두 3개라니.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이 켜져 있어서 SNS 알림이 보였는데 나가기 전에 반지 사진을 올린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예쁜 반지 감사해요. 댓글들을 보니 친구들이 와 예쁘다. 시어머니가 센스 있으시네. 이런 반응들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어제 올린 게시물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강남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오늘 점심 대박 맛있었어. 역시 여기가 최고야.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 명당 8만 원짜리 뷔페였죠. 친구들과는 8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냉동만두 3개.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30분 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마트에서 뭘 샀나 궁금해서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수입 과일이랑 유기농 야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점심으로 준 냉동만두는
한 봉지에 3,000원인데 자기가 산 체리는 100g에 10,000원이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야.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말로는 더 있으라고 하지만 눈빛은 빨리 가라는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다고 했고, 지훈이는 어린이집에서 아직 안 왔고, 그래. 집에 일이 있어서 가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한계였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그 태연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냉동만두를 내놓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슈퍼 문을 열면서도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 김씨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혹시 며느리 때문이에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다던데. 김씨 아줌마 말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가족 일을 남한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씨 아줌마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은실내도 며느리 때문에 속 썩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라면 끓여주면서 친구들은 고급 레스토랑 데려간다니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럼요. 은실내가 그러는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은 하나씩 사면서 시어머니 생일 선물은 인터넷에서 2만 원짜리 싸구려로 산다더라고요. 그래서 은실내가 혼쭐을 내줬다던데요. 어떻게 혼쭐을 내줬는데요? 며느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돌려줬다더라고요. 똑같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대요. 김씨 아줌마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그래, 똑같이 돌려주면 되는구나.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며느리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평소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SNS에는 뭘 올리는지 모든 걸 조사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수연이가 평소에 뭘 제일 좋아하더냐? 엄마, 갑자기 왜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 취향을 좀 알고 싶어서. 수연이는 맛있는 거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특히 일식이나 양식 같은 거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 알겠다. 다음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어요. 며느리 SNS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계정을 알려달라고 해서 팔로우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매일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쇼핑 인증샷, 친구들과의 호화로운 모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제가 반지를 선물한 그 다음 날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오셔서 예쁜 반지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네요. 호호. 오늘은 친구들이랑 신노년 맛집 투어 가요. 시어머니를 마치 반지 셔틀처럼 표현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 계획을 구체화할 때가 됐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 SNS를 샅샅이 훑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거든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외식을 했어요. 그것도 한 끼에 최소 5만 원 이상 하는 곳들만 골라서요. 프랑스 레스토랑, 일본 오마카세, 이탈리안 파인다이닝. 친구들과 갈 때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작년 크리스마스 게시물이었어요.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에 크리스마스 특별 디너 1인당 15만 원이지만 가끔은 이런 호사도 부려야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15만 원짜리 디너를 먹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냉동만두 3개라니.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 며느리가 명품에 얼마나 집착하는지였어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지갑, 구찌 벨트. 한 달 월급으로도 사기 힘든 것들을 계속 사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적금 깨서 샀지만 후회 없어요. 적금을 깨서 명품 가방을 사면서 시어머니 생일에는 2만 원짜리 화장품이라니. 정보 수집을 하면서 제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어요. 2주 후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초대하기로 했어요.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2주 후가 엄마 생일이잖아. 아, 맞다. 올해는 뭐 하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아니야. 올해는 엄마가 특별히 준비하고 싶어. 너희들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 정말요. 그럼 저희도 뭔가 준비해 갈게요. 아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엄마가 수연이 좋아하는 걸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할 거야. 어머니가 수연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며느리 취향을 모르겠니? 걱정 말고 그냥 와라. 현우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엄마, 감사해요. 수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 정말 좋아할 거야.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다음 단계는 연기였어요. 며느리한테 제가 정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했거든요. 생일 일주일 전 일부러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최고급 한우, 활전복, 대게, 고급 과일 등 비싼 식재료들을 가득 담았어요. 물론 실제로 사지는 않았지만요. 마트에서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어머님, 장을 정말 많이 보시네요. 아, 네. 며칠 후가 제 생일이라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어요. 와, 전복에 한우까지. 며느님이 복이 많은가 봐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 좋은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요. 이번에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며느리 지인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며느님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다고. 계획대로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하면 며느리는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날 저녁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정말 감동했대요. 수연이 지인이 엄마가 장 보시는 걸 봤다면서 전복이랑 한우까지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걸 다 말하고 다니네. 주연이가 어머니 정성에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한 게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잘못한 게 있다니 이제야 눈치를 챈 건가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다고 전해라. 네, 엄마. 수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은 소품 준비였어요. 제가 정말 호화로운 상을 차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이 필요했거든요. 생일 3일 전 예쁜 식탁보를 새로 샀어요. 그리고 평소 쓰지 않던 고급 그릇들도 꺼내서 깨끗이 닦아놨고요. 거실도 대청소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며느리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며느리가 그날 입고 갈 옷까지 미리 정해놨다더라고요. 엄마, 수연이가 어머니 생일 선물도 따로 준비했대요. 정말 마음을 새로 먹은 것 같아요. 생일 선물까지 준비했다니 드디어 생일 전날이 되었어요. 저는 중요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서 며느리가 저한테 줬던 것과 똑같은 냉동만두를 샀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맛으로요. 그리고 김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저한테 김치 한 조각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물도 수돗물만 준비했고요. 집에 와서 가장 좋은 접시들을 꺼내놨어요. 예쁜 도자기 접시에 냉동만두 3개를 담을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수연아, 오늘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 어떠니 맛있지?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내 취향에 맞춰서 골랐어. 완벽한 연기를 위해 몇 번이고 반복 연습했어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밝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가장 좋은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후 2시쯤 현우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은 티가 났어요. 어머니,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향수였어요. 평소 며느리가 저한테 주던 선물들보다는 확실히 비싼 거였죠. 아마 제가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그에 맞춰 준비한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향이 정말 좋네.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 수연이가 좋아할 만한 걸로 아주 특별하게 말이야. 며느리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전복구이나 한우 스테이크 같은 걸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기대돼요. 그래, 기대해도 좋아. 평생 잊지 못할 거니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동만두 6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제대로 데우지 않고 대충 데웠어요. 그리고 가장 예쁜 접시 2개의 만두를 3개씩 담았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지만 이게 바로 며느리가 저한테 해준 대접이었죠. 자, 수연아. 오늘 특별한 메뉴 나간다. 저는 최대한 밝고 기대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거실에 있던 며느리와 현우, 그리고 지훈이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식탁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는 마치 마술사가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듯 천천히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가장 예쁜 접시 2개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식탁 앞에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고, 현우는 엄마, 이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만 와, 만두다 하며 좋아했죠. 예쁜 접시 위에 달랑 놓인 냉동만두 3개.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 한 조각, 물 한 잔도 없이 말이에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수연아, 오늘 특별히 내 취향에 맞춰서 준비했어. 어머니, 이게. 응, 냉동만두야. 내가 저번에 나한테 해준 그 맛있는 요리 말이야. 그때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 생일에도 똑같은 걸로 준비했지. 며느리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비싼 거야. 프리미엄 냉동만두라고 해서 일반 만두보다 500원이나 더 비싸거든.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니까 3개만 준비했어. 현우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왜, 현우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해준 대로 똑같이 해준 건데,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연아, 기억나지? 100만 원짜리 반지 선물하고 나서 점심으로 먹었던 그 냉동만두 말이야. 그때 너 말로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간단하게 먹는다고 했잖아.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더라.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오늘 다이어트 메뉴로 준비했어. 어차피 너도 평소에 이런 걸 좋아하잖아. SNS에 올린 거 봤는데 친구들한테는 15만 원짜리 호텔 뷔페 사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냉동만두가 딱 맞는 대접이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 그 순간 며느리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어머니,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자, 어서 먹어봐. 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정성스럽게 전자레인지에 데웠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울 텐데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만두를 집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안 먹어? 맛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 물 없어서 목 막히지. 그때 너도 내게 물 한 잔 안 주길래 나도 준비 안 했다. 그게 내 스타일이니까. 현우가 견디다 못해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현우야, 왜 그만해? 내 와이프가 나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게 너네 집 스타일 아니야?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수연아, 적금 깨서 명품 가방은 사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냉동만두 3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나도 똑같은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드디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잖아. 간단하고 편리하고 돈도 안 들고 완벽하네. 며느리는 결국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태연하게 제 만두를 먹으며 계속 말했어요. 오늘 생일상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어. 내가 평소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생각해 보니 냉동식품이나 라면 같은 간편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취향에 맞춰 준비한 거야. 현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그냥 갈게요. 왜 벌써 가? 생일상도 다 못 먹고 수연이 좋아하는 메뉴인데. 며느리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손주에게만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만두 더 줄까? 네, 할머니, 만두 맛있어요. 순진한 지훈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는 완전히 초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이게 바로 내 스타일이잖아.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현우 뒤에 숨어 있었어요. 현우가 급히 지훈이를 데리고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가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가면서도 계속 흐느끼고 있었죠.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한 입도 못 먹은 만두 3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저는 만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그날 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수연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현우야, 나는 내 와이프가 나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준 것뿐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어머니 생신인데. 내 생신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야. 100만 원짜리 반지 선물하고 냉동만두 3개 받은 기분이 어떤지 이제 내 와이프도 알겠지. 현우는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복수를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통쾌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듯 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철없게 행동했네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 사왔어요. 정성껏 음식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하루에 10통씩 오는 문자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뒤늦은 후회 아닌가 싶었거든요. 3일 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두 손에는 커다란 보온 도시락 통들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 도도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수연아, 갑자기 뭐하러 왔어? 어머니께 정성껏 만든 음식 갖다 드리려고요. 저 요리학원도 등록했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보온통을 열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소 며느리 실력으로는 만들기 힘든 음식들이었죠.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갈비는 3시간 동안 푹 끓였고, 나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며느리 손을 보니 칼에 베인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요리한 흔적이었죠. 저는 음식을 맛봐봤어요. 처음 치고는 꽤 괜찮은 맛이었어요. 갈비가 좀 짜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하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올게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네, 맞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며느리는 제가 뭐라고 해도 고분고분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화장품 세트 주고 컵라면 받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 후로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주말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명절 때도 새벽부터 와서 저를 도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걸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지훈이 보러 놀러 오세요. 예전에는 핸드폰만 보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와 대화를 먼저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수연아, 이번 주말에는 김치찜이랑 삼겹살 수육, 그리고 콩나물국 해와라.
네, 어머니, 맛있게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간은 짜지 않게 하고 김치찜은 신김치로 해야 제맛이 나니까 알아서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주문을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아무리 어려운 요구를 해도 불평 하나 없이 다 해왔어요. 실패해서 몇 번 다시 만들어 올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 음식 실력이 정말 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전복죽이랑 잡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더덕구이 해왔어요. 음식을 맛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웬만한 식당 음식보다도 나은 수준이었죠. 수연아,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 맞아? 네, 어머니. 요리학원에서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이제 제법 음식 솜씨가 늘었네. 정말요?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그 후로도 며느리는 계속 노력했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저를 챙기는 마음까지 생겼더라고요. 어머니, 겨울이니까 따뜻한 목도리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 저 마사지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어깨 안마해드릴까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미운 털이 박혀 보이던 아이가 이제는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어요. 혹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1시쯤 현우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경기를 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뭐라고?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됐다고? 병원 가서 연락드릴게요. 주연이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무슨 일인지,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요. 새벽 3시쯤 다시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급성 장염이고 하루 이틀 입원하면 된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그럼 지훈이는 괜찮은 거지? 네. 이제 열도 내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왜? 뭔 일이야? 주연이가 지훈이 아픈 동안 계속 울면서 어머니 찾았어요. 자기가 요리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못 챙긴 것 같다면서.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현우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그러는데 정말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해요. 어머니가 혼내주셔서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셨다면 자기는 평생 몰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지훈이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고 며느리는 지훈이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운 듯 헝클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챙겨서. 무슨 소리야?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다독여 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지훈이가 열이 날 때 계속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할머니 손 이마에 올려달라고. 며느리 말을 듣는데 제 눈도 촉촉해졌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그랬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그날 저를 혼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면 평생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어요. 수연아,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날씨 좋은데 지훈이랑 공원 산책하러 가실래요? 어머니,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요즘 힘든 일 없어? 수연아, 지훈이 키우느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수연아,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해.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왜? 시어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며느리가 드물다면서. 어떤 비결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혼내주셔서 정신을 차렸다고 했어요. 며느리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명절에도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저를 도와주고 평일에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해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지훈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지훈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복수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단순히 복수로 끝난 게 아니라 며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간혹 동네 분들이 물어봐요. 며느리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때로는 사랑해도 혼내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그날 일을 웃으면서 얘기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맞아요. 어머니가 그때 혼내주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현우도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졌고, 지훈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정말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냉정한 질책이 최고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